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지도 지금 책디도 스튜디오 밖에 있고 진행석에 제가 혼자 앉아 있어서 조금 어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유튜브가 과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3개의 채널을 소개를 했죠. 다페이스, 시리얼, 그리고 헬머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다페이스와 시리얼에서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운영하고 있는 조소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와. 되게 지금 저희가 주말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낮은 다운되셨어요. 텐션으로. 오늘 녹음하는 날 비가 오고 있기도 하고 좀. 주말에 약간 비가 오면은 좀,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녹음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거의 밤을 샜어요. 아. 네, 그래갖고 어제 새벽 1시 반에 콘텐츠 올리고, 네. 이제 또 편집 다음 편 하다가, 네, 한 2시간 자고 왔어요. 아, 진짜요? 이 선거 콘텐츠라서 어쩔 수 네.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진짜 시리얼에 좀 민망한데, 네. 사전 선거를 예측을 못했어. 사전투표. 네. 사전 투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4월 3일 토요일 아침인데 시리얼에 4월 3일 토요일 1시 반에 LCT 가덕도가 뭐길래 자꾸 뉴스에 나온 이런 콘텐츠가 1시 반에 올라와 있네요. 네,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 잠 많이 주무셨어요, 조수남 대표님? 전 너무 잘 잤죠. 조소담 대표님이 좀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뭘 관리를 잘해요? 운동이나 아, 아니에요. 마음 관리? 저는 요즘에 연이은 야근으로 인해 너무 몸을 혹사하다가 이제 어제는 반차를 내고 약간 스스로 해방시키는 아. 시간이었기 때문에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또 저희 녹음하시기 전에 좀 쉬다 오신 거네요, 다행히도. 네, 다행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얼마나 야근을 했나요? 저희가 요즘에 그 온라인 연대행렬이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 그 세 분의 이제 부고 이후에 그 약간 온라인상에서 광장을 만드는 캠페인 같은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급하게 일주일 동안 뭔가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오픈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저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런칭을 하면서 공항에 계신 난민분에 대한 이제 그 문제 해결을 독자들이랑 실시간으로 같이 해보는 방식의 기획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런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에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대표로서 몸빵을 하다가 왔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피곤하시다는 얘기를 두 분이 오늘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뉴미디어 노동자 얘기하는 거 네. 맞잖아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얘기들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사실 시리얼과 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서로의 채널이 조금 색깔이 약간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끼리 만든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채널 소개를 하되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소담 대표님에게 시리얼이란?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요? 자, 좀 이따 설명 들어보고. 신혜림 PD에게 다페이스란? 다페이스 없이 내 5년이 없었다? 이제 두 분이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멘트들로 끊어주셨는데, 먼저 얘기해주세요. 갖고 싶은 게 뭔가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문제를 다루는 주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페이스가 밀레니얼 세대와 현실을 연결한다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리얼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 그리고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탐나서 제가 되게 많이 구애를 했었어요. 같이 일하자. 네, 와라. 약간 여기에 뭐 답회에 와서 같이 일하자. 뭐 이런 구애도 거의 한 사고초려, 오고초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탐내고 있어요. 진짜 저는 진짜 갖고 싶은 거네요. 네, 신혜림 PD님을 꼭 데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면서 왜 안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예, 신혜림 PD님, 다페이스란 왜 지난 5년을 다페이스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5년 동안 거의 6년 됐네요. 근데 일을 하면서 다페이스라는 채널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자극이 됐나요? 자극도 당연히 됐고 영감도 됐고 그냥 존재 자체가 이게 언론사에서 일을
내부적으로 뭐 투쟁 비슷한 걸 하면서 이제 읽어나가는 것과 이제 또 완전히 다르게 바깥에서 뭔가를 읽어나가는 거는 또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되게 힘든 일이면서 대단한 일인데 그거를 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걸 형성해 나가는 게 경이로웠어요. 존재만으로 의지가 그쵸. 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존재였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싶은데 뭔가 어떤 이야기 방식이 설득적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제 시리얼이 이렇게 했더라라는 걸 보고 자극받아서 그럼 우린 다른 방향으로 더 잘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네.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시리얼 채널에서 혹시 조수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런 콘텐츠 참 좋았다. 저희 청취자들한테 이거 한번 보셔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날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4.3 관련된 제주 4.3 관련된 시리즈들 음. 굉장히 프로듀서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진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관련된 시리즈들에서 인터뷰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여성 경제력과 이제 뭔가 임금 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되게 완성도 높은 칼럼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을 집약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조소다음 대표님이 같이 일하자라는 이야기랑 조금 맞물려서 얘기를 하면 다페이스 콘텐츠랑 시리얼 콘텐츠가 시리즈가 되었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났겠다 하는 좀 그런 사례들이 저는 몇 개 있다고 보여지는데 4.3도 조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1편이 4.3을 요약한 거였어요. 네, 일단 네. 너무 제주 4.3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고 거부되어졌던 이야기다 보니까 일단은 잘 설명을 해내자. 그래서 그거를 1편으로 이제 릴리즈를 했을 때 폭발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1차적으로 4.3을 얘기할 때는 필요한 콘텐츠는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페이스에서도 이제 4.3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기는 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다페이스 시리즈 컨텐츠가 같이 있었다면은 되게 시너지가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몇 개 있는 편이에요. 여성 임금 격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묶였으면 되게 시너지가 있었겠다. 근데 이거는 좀 확장이 돼서 사실은 뉴미디어 채널들이 어려운 일들을 각자의 공간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면 어벤져스가 필요하긴 한데 약간 그런 모여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모이면 고민하고 있다는 아니. 생각이요? 모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상상으로는 진짜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러면 신하인 PD님이 직접 생각하시는 시리얼에서 이거는 봤으면 좋겠다. 시리얼에서요? 네. 아, 본인 시리얼에서. 컨텐츠.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김진숙 지도위원 네. 네, 일생을 다룬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책플릭스에서도 다뤘었죠. 네, 소금꽃나무를. 맞아요. 소금꽃나무. 네, 네. 이번에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30 몇 년 동안 본인보다 더 이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그런 뭐 성소수자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연대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제 복직 투쟁을 위해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걷는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대에 동참을 했고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특히 뉴스 저관여층한테는 그쵸. 누구야? 뭐야 이게 네. 누군데 뭐 거부감이 오히려 들기도 하는 네. 뭐 정규직 노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 더 좀 미시적으로 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네. 콘텐츠였고 만들면서 되게 행복했던 아, 네, 그 사람의 일생을 이런 식으로 좀 단시간으로나마 완전히 이입해서 몰입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귀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조금 흥행에는 실패를 했고 사실 조금 어떤 부분에 포기하긴 했어요. 초반에 이제 10초 안에 사로잡아야 그쵸. 되는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5분 동안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참아내는 사람들한테는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질 그쵸. 것이나 네. 보셔라. 거의 네. 대부분은 그냥 나간다. 네. 혹은 아예 클릭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건 조금 감안하고 그 목소리 자체를 들려주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제 인생이 폭발적인 그쵸. 네. 분이니까. 네. 그 시리얼에서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로드한 영상 그 앞부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다페이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봤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컨텐츠 신혜림 PD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너무 많죠.
저한테 조금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제 영상이 닷페이스 영상 중에요. 네네네. 퀴어부스. 키어부스. 네네네. 이거는 거의 좀 주기적으로 봐요.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근데 되게 행복하잖아요. 보면 그냥 약간 닭살 같은 게 조금 올라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보고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 말고는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 어떠세요? 키어부스. 못하는구만. 키어부스도 기획하실 때 약간 의도가 저런 네. 행복감 같은 것들도. 고백부스 관련된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에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정도 나갔었고, 작년에는 온라인 큐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퀴어 문화 축제에 가면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행복감이나 프라이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에 나올 때는 계속 찬반구도로 그 광장의 바깥과 경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프라이드를 의미로 하는 축제고, 그럼 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한 분씩 들어오셔가지고 카메라에 대고 그냥 혼자 있는 부스에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우울할 때 꺼내 먹는 그런 약간, 마약 같은 거죠. 약간. 보면은 행복해지고 약간 축제의 어떤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죠. 보통 시사나 교양을 다룬다고 하면 저희가 정보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확실히 닷페이스나 시리얼은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감정적인 고향감 같은 게 들 때도 있고 좀 그런 것들도 의도하고 만드신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또 보게 되는 콘텐츠들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닷페이스에서 조수담 대표님 본인이 추천하시는 콘텐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언커버드라는 시리즈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덜 드러난 현장들에 가서 이게 묻고 찾아가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막 500톤 쌓여 있는 곳에 가서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이 안 되는지 이런 걸 네, 보여드린다거나, 아니면 공항에 갇혀 계신 난민분을 실제로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시리즈인데요. 그 시리즈 안에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7번째 발의가 그쵸. 됐는데 한 번도 그 국회 안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는데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발의를 했는데 왜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김한길 의원, 그쵸. 뭐 권영길 의원 이런 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역대 발의했던 분들을 다 만나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콘텐츠가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약간 계속 미뤄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뭔가 소수의 결집된 반대 세력과 그리고 흐릿하지만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결국엔 반영되지 않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사실 정치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공감하는 방향은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 흐릿하게 정치 쪽으로는 투입이 되는 거죠. 인풋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콘텐츠라서 보시면 좋겠고 네네. 이제 왓챠에서도 보실 수 예, 있습니다. 그쵸. 조수남 대표님께서는 이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닷페이스는 2016년 10월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2016년 초반에 이제 강남역 사건 있을 때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채널 운영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6년 10월쯤이니까 5년 조금 안 된 그쵸. 상황이네요. 네. 시리얼은 혹시 언제부터? 저희도 비슷한데 2015년에 채널은 만들어졌는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초. 2016년 초. 보통 그때는 근데 돌아보면은 소위 뭐 지금도 저희가 기성 언론이라고 하거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독자가 있는데 간 거고요.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간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쪽으로는 저희 컨텐츠를 뭐 독자를 모아가면서 유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 채널에서 이제
뭔가 독자들을 빨리 컨텐츠 자체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곳이 페이스북이기도 했어요. 시리얼도 처음엔 페이스북에서 주로 하셨던가요? 그쵸. 그때는 페이스북이 가장 핫한 대세적인 매체였죠. 상황이었죠. 네네네. 그랬을 때 약간 길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길이 걱정된다거나 먹고 살 수 있을까라든가 어떤 그런 불안감은 혹시 없으셨어요?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라 그런가? 아니 근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사용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왜 아니기 회사를 때문에. 차렸는지를 말해주세요, 그러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언론고시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다들 그 시기에 언론고시 준비하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만들어도 나도 안 보는 기사를 내가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그 실제로 업에 진출했던 친구들이 뭔가 자괴감을 갖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미디어가 사람들이 봐야 미디어인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뭐 보는 데에 가서 이걸 만들면 그 미디어 아닌가 이런 뭔가 단순 명료한 생각이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사실 이미 뭔가 뉴미디어 혹은 뭐 디지털 미디어 쪽에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분석들과 새로운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금방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한 5년 정도 걸린 걸로. 네, 금방은 안 돼요. 그렇구나. 저는 철저히 낮은 위치에서 네. 인턴으로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살아남으려고 했고요. 하다 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더 사실 되게 솔직한 게는 그러게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포장해가지고, 예, 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저런 얘기 들으시면. 조수담 너무 대표님. 대단하죠. 저는 그 신혜림 PD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약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밖에서,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다페이스도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황무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조건들이 있는 상태에서 혁신을 해봐라라는 어떤 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해온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주변에 그런 뉴미디어 채널들의 초기에 그걸 만드는 어떤 노동자로서 일했던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스브스 뉴스가 처음 생길 때, 혹은 뭐 MBC의 14F 채널이 생길 때,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더 들어보면 진짜 안에서 이런 걸 혁신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많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진짜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걸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면은 그런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엔잡러라든가 좀 일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하는 일이 기존에 예를 들어 60대 어르신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가서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 기존에 방송사에 있던 사람이나 신문사에 있던 사람들은 저 기자입니다, PD입니다 하면 되게 쉽게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정체성? 그것도 사실 자기가 새로 규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주변에 설명해야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필요한 대로 맞춰서 설명하거든요. 어디 가면, 저희는 유튜버고요. 이렇게 하고요. 어디 가면 저희는 언론사고요. 이렇게 네. 하고요. 약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뭐, 감독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작가라 부르는, 여자라고 해서 작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뭐 그렇게 있고, 뭐, 운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할 길은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그냥 굳이 그냥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네. 크리에이터. 크게 보면은. 채널을 운영하고 채널을 운영한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는 그런 거를 좀 굳이 설명해야 되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은 시대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채널에 대한 소개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다페이스 안에서 어쨌건 창업가로 이제 업을 세우는 사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치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페이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채용 공고를 낼 때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PD라는 직군, 프로듀서라는 직군이 굉장히 많고 크리에이터라는 분류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럼 프로듀서라고 이제 공고를 낼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정확히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널리스트라는 이름이 약간 그 닭살 돋지만 뭔가 그 이름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이 업 자체에서 취재하거나 어떤 뭔가 복잡한 사실들을 구성해내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그냥 프로듀서거나 유튜브 편집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 일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뭘 잘해야 되는지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약간 만들어내서 그 채용 공고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저도 종종 비디오 저널리스트란 말을 닭살 돋지만 음. 저도 가끔 쓰는데 아까 PD라고 이제 저를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냥 간편하게 쓸 때 대충 그냥 PD라고 하지만 저는 PD라는 명칭에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언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교양 PD, 예능 PD, 드라마 PD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셋에 어디에도 뭔가 딱 적합하지 않다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PD라는 직군에 어떤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언론고시라는 또 시험에 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채 좀 더 다양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양을, 자기의 몸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는 많이 좀 구태스러운 네. 네, 그런 게 올드하죠. 아닌가 네. 싶어서 광고에 오히려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광고 아. 직군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고 카피라이터가 있고 아트 디렉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시리얼에서 하는 일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트 디렉터에 더 가까운 PD도 있고 카피라이터에 더 가까운 PD도 있고 그쵸. 지금 네. 우리 팀은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다페이스의 조조담 대표랑 시리얼의 신혜림 PD 두 분을 모셨는데 좀 일을 하시면서 기뻤거나 보람이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혜림 PD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점점 진부한 것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자로서는. 진부한 것? 네, 진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진부한 것을 어떻게 새롭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장 이제 1순위로 하는 편이에요. 제작자로서는. 네. 근데 그게 이제 관통했을 때 보람이 있죠. 예를 들어, 아, 진짜 이게 기후 위기구나, 기후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때 보람이 먹혔다. 있다고 느끼고요. 네. 시리얼의 기후위기 콘텐츠를 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문의를 많이 주시고 어디선가 또 드문드문 보고 하죠. 네.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보람이 느껴지는. 네. 단순하지만 사람은 칭찬받으면 그쵸. 좋고, 네. 그렇습니다. 다페이스는, 그러니까 저는 다페이스가 다른 미디어랑 좀 다른 지점이, 약간 행동하는 미디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는 액티비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컨텐츠 중에 이제 엠번방 텔레그램 사건 관련된 걸 다루고 나서 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 경험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제 한사성이랑 같이 네. 해서 그 내가 만든 하루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그 일반 사람들한테 펀딩을 받아가지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그 피해 경험자들한테 전달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그 본인이 펀딩에 참여하신 후원자이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신 분이기도 한 분이 나중에 지원금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같이 후원에 참여했었고 그 돈을 모은 걸로 이제 본인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받게 네. 되신 경우였는데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낸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또 본인이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온라인 연대행렬 같은 경우에 네네. 트랜스젠더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뭔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온라인 광장을 만들었던 일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작업할 시간이 있었어요. 네, 빨리 열어야 되게 돼서. 빨리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11시 50분에 밤에 열었어요. 밤에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사실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실까? 뭔가 음,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예전에 저희가 했던 온라인 키퍼 키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고 예쁘고 막 음. 캐릭터를 꾸미고 이런 컨셉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무겁기도 하고 음. 많이 참여해 주실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열 때 버그가 좀 있었거든요. 아, 사람들이 참여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막 홈페이지가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식으로 네네. 버그가 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버그가 되게 효과가 됐네요. 효과처럼 됐는데 그래서 밤 11시 50분에 막 거의 탈진 상태로 오픈을 하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진짜 계속 반짝반짝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네네. 그날 하룻밤에만 거의 몇천 명이 음. 바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오픈하기를. 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뭔가 무력감과 피로가 싹 풀리면서 음,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말할 자리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누군가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진짜 아까 퀴어부스 콘텐츠를 추천을 한 이유가 뭐 제가 행복감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다페이스의 굉장한 구체적인 정체성, 어떤 자리를 만듦에 있어서 모형, 유형, 뭐 공간, 시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제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다페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 근데 그런 여력은 되게 많이 없는 음.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작자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되게 잘 담아내고 그 영상 안에서의 유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다페이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액티비즘 측면에서 되게 기획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공항난민 생존 비용 모으기 이런 그러니까 후원을 모으는 프로젝트라거나 이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체성이 그냥 PD다 영상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페피플 후원을 해주시는 그 그룹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어떤 분들인지 여기 밖에 녹음을 저희도 한 명 있죠. 알고 계신 PD님이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분들인데, 이제 그 다페이스를 후원하는 다페피플이 되셨을 때, 처음에 설문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저희 일하는 이제 공용 업무 툴 채팅창에 그 응답이 떠요.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적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다양하고, 뭐 기자이신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변호사, 이번에 프로젝트 같이 하시는 분도 다페피플이시고, 10대 이제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네, 뭐 인권 동아리를 하고 있다. 근데 다페이스 영상을 같이 친구들이랑 보면서 계속 토론을 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추적단 불꽃도 네. 다페피플이고요. 되게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다페피플이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후원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과금을 한다.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활동 자체를 뭔가 응원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다페피플들은 이런 걸 좋아할까? 라는 거라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템에도 혹시 뭔가 영향을 끼치거나 하신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죠. 그 저희가 연말 캠페인을 했을 때 이제 한마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받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상가족에 대한 프레임을 다뤄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통 6개월 단위로 그 우리 안에서 어떤 중심 주제를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두고 물론 중심 주제 아닌 것들도 다루지만 그 약간 우리가 이것들은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자 이런 걸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주제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자가 뭘 좋아할까라기보다 독자는 바쁘고 자기 일상생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얘기해야 되는지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직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팀 안에서 개개인이 문제의식을 좀 잘 가지는 걸 목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원을 받으시진 않죠. 네, 안 받아요. 네,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후원을 안 관리할 받는-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을 상상하는 이미지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쵸. 독자는 있으니까요. 후원은 안 받지만. 네. 제작자의 상황이나 성향을 많이 따라간다는 생각이 좀 독자들을 보면 좀 드는 게 너무 티가 나겠지만 저는 조금 저희는 좀 저희를 약간 바이럴 하는데 약간 능력이 좀 없고 소통도 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좀 주저함들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독자들 역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잘 모르겠다 하는 독자들이 좀 많은 것 그쵸? 같고. 근데 저희도 하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건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류의 그래서 되게 뉴스 저관여층부터 고관여층까지 정치 저관여층부터 고관여층까지 정말 좀 다양하게 모여 있어서 어제 만든 정치 콘텐츠 같은 경우도 그 넓은 레인지를 다 포괄해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좀 압박감이 좀 있었죠. 네네. 네, 후원을 며칠 전에 대체 왜 안 여는 거냐 거의 협박을 하시는 분이 좀 메시지를 그 짤 생각나네요. 셔러벤 테이크 말고. 2016년부터 그 얘기 하셨던 분이 또 아. 며칠 전에 메시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열어라 한 분이 있었는데 여력이 좀 없고 보통 후원도 네, 입이니까요. 네. 관리하는 것도. 책플릭스가 원래 취향 추천 팟캐스트라고 해서 책이나 영상 콘텐츠를 추천을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두 분께도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조수담 대표님 혹시 어떤? 저희 채널 거 추천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영상을 얘기하고 싶어서 네네. 이제 4월이 됐잖아요. 네. 저희가 4월에 이제 곧 나올 이야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벌써 7주기더라고요. 네. 7년 되는 거 사실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7주기를 맞아서 이제 사회적 참사라는 테마로 그 삼풍백화점 사건에 이제 유가족이셨던 분,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된 유가족분,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담았거든요. 4월에 한 번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 네. 콘텐츠라서 자체 추천을 하나 해봅니다. 네. 네. 나오면 꼭 보는 것으로. 네. 그럼 저도 자체 추천 한번 하고 해도 되나요?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독자들이랑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더 당사자적으로 그리고 당사자적인 그 메시지가 좀 더 구조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이제 또 잘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리즈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독자 중에 이제 설문에 응해주시고 이야기를 거의 토해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고등학생인데 나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고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을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너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어떤 일간지나 주간지에서도 이야기가 되지 않은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이 점점 조금씩 계속 봐주고 계신데 네. 네, 그 콘텐츠를 추천드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리즈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올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 같고요. 예. 저 콘텐츠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 공유하면서 본인이 사회환원을 하기로 했을 때 네네. 그 이 콘텐츠를 보고서 이제 뭔가 사회환원의 목적이나 이런 걸 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어요, 배민을. 만났는데 이 콘텐츠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다음 날에 막 휴일인데 막 직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알아내라. 네네. 해가지고 자기가 노트북을 지원을 이렇게 1만 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의문점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이게 맞나? 이게 방향이 맞나? 근데 이걸 보고 좀 더 확신하게 됐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다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시리얼의 신혜림 PD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조소담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 그 다페이스와 제가 자아분리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했을 때는 다페이스의 미션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람들이 무력감 없이 현실을 마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그 문제가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미디어로 다페이스가 약간 새로운 모델, 새로운 미디어로 잘 자리 잡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 다페이스가 새로운 모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션을 공유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들리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잘 되고 근데 네,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혜림 PD님. 오늘 아침에 그 박노자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네, 제가 글을 봤는데 매체력이 너무 약한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거기서 소외가 됐을 때 완전히 비가시화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좀 방대한 얘기긴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가시화시킨다. 이게 좀 기본적으로 진보 언론의 미션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결국 신자유주의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것이 계속 그 콘텐츠 안에 녹여져서 보여질 것이 아닐까? 계속 그 미션이 제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들을수록 굉장히 여러 겹의 그 고민을 한꺼번에 가지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획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 저희가 시리얼과 다페이스 추천하는 방송을 만들면서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두 분의 고민 들어보니까 더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실 텐데 주말에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페이스 조소담 대표, 시리얼 신혜림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